되게 걸크러쉬하고 대장부 같고 그런 모습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겠네요. 저한테는 엄마가 조조 같은 느낌이었는데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엄마가 힘이 확 사라지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네요. 아, 또 운다고요? 제가 보기에 엄마가 울보가 된 우리 엄마. 최근 출근길 십자인대 파열로 대기업 자회사의 요양시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엄마가 조금 이르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워낙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고 따르던 직원도 많았던 우리 엄마인데 은퇴 후에는 무슨 말만 하면 눈에 수도꼭지가 콸콸 흐릅니다. 늘 여장부 같이 대업을 이끌 대인 같은 엄마가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되어 엄마에게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엄마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같이 왔는데 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미적인 분이세요. 아, 그래서 김창묵님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조금이라도 앞자리에서 보라고 저보다 조금 앞열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여기 초록색.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엄청 에너자이틱하게 일하시다가 몸이 다치셔가지고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엄마가 힘이 확 사라지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네요. 네. 아, 또 운다고요? 엄마는 일 얼마 정도 하셨어요? 우리 여성분 어렸을 때도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엄마가 좀 이렇게 되게 걸크러쉬하고 대장부 같고 그런 모습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저한테는 엄마가 거의 조조 같은 느낌이었는데 커서 보니까 엄마가 유비더라고요. 그러면은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딸 하나?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도 있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예매를 해줬고 아, 언니 이제 온라인 효도를 했고 전 오프라인 효도하러 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전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사회복지사. 아니, 그 말투가 707인 줄 알고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순입니다. 아까는 왜 또 눈물이 나셨어요, 어머니? 지금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어.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형제들이 울보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도 나쁜 울보. 일에도 나무 일에도 그냥 울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 좀 없게 해달라고 내가 기독교를 다니까 그러고 기도까지 해봤는데 안 되네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우시겠네요, 우리 김 권사님. 네, 울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가 계셨을 텐데 엄마 아버지가 든든한 나무가 되으셨어요? 아니면은 좀 그게 조금 의도치 않게 비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아. 이장을 오랜 세월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 다른 집에 막 잘못된 거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보증서 갖고 자기네 집에 빨간 딱지 다 들어오고 그랬어도 엄마는 이제 그냥 묵묵히 그냥 이 일만 하신 거죠. 고생. 그러면 또 그걸 저까지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힘드니까 또 그걸 어린 그 아이가 또 막 돕고 막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또 결혼하셔가지고 또 비슷하게 사셨네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랑하고 이혼했어요. 아, 언제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네. 근데 이제 각자의 삶을 사시면서 그 경제를 어머니가 다 책임지게 되신 거네요. 네네. 집안 그거를. 네. 15년 전에요. 그러면 우리 따님 어렸을 때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조금씩 일을 했죠. 아, 부업 정도는 했지만은 그렇죠.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해봤죠. 이제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그럼 젊을 때도 또 그렇게 해서 일하시고 예. 또 애들이 키는데 또 일하게 되고. 네. 근데 또 최근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실까요? 딸들도 다 잘 컸는데. 글쎄 눈물이 나네요. 제가 전에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할 때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눈물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20, 30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슬픈 수증기가 신앙이라는 따뜻한 햇빛을 만나니까 그게 막 비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슬픈 일인지도 몰랐고 서러운 일인지도 몰랐고 아픈 일인지도 모른 거예요. 애니까. 근데 그게 계속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남자애가.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글퍼서 우는 눈물은 너무 몸을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 가서 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악, 좋은 음악 듣고 나는 눈물은 좋다. 그냥 교회 말로 은혜가 있는 곳에 가셔서 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 안에 있는 그 수증기가 그게 우울이든 슬픔이든 이거는 되게 기체 같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 안에 오래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에, 영혼에. 이제 울고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는 거죠. 찬송가 좋아하세요? 네. 뭐 제일 좋아하세요? 찬송가 중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은 그런 거 들으면서 그때 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헌금 시간을 빠뜨렸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웃어야 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모님이 힘든 모습. 그게 제일 자식들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희 엄마가 좀 멋지게 하고 다녔으면 했었어요. 옷도 멋있는 옷 입고. 그랬으면 내 마음의 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뭐 좋은 거 사서 보내면 그거 안 써. 뭐 가방도 뭐 좋은 거 사주면 안 해. 그냥 싼 거로 해버려. 그거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자녀를 위한 것은, 자녀들은 이제 다 자기 자리를 잡았으니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엄마가 조금 더 이쁜 옷을 입어야 딸들의 마음에 돌이 내려진다. 따님 제 얘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엄마 뭐 그거 옷 하나 사줘요. 샤넬. 이미 프라다 사드렸어요. 프라다 가방이요? 네, 근데 오늘 안 갖고 왔어. 청가방 가져왔어. 거봐. 이렇게 뭐를 사주고 이렇게 하면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계속 해본 사람이 마음 편하게 갖고 다니는 거지. 이게 내가 너무 비싸고 막 그러면 이게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건데. 그럼 어머니는 뭐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서로 자매끼리 행복한 거 싸우지 말고 서로 주고받고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 이렇게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죠. 2000년 잠들었던 나쁜 신이나 왕이 현 시대 이집트로 부활을 했는데 자기는 쭈글쭈글해요. 근데 살아있는 젊은 사람 얼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젊은 사람 얼굴은 확 쭈그러들고 늙어서 죽으면서 자기 안에 그 생기가 딱 오잖아요. 그런 영화 장면 본 적 있죠? 미이라 이런 거에. 그거는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약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서 엄마의 젊음, 아빠의 젊음을 가져가고 자식은 다 얼굴에 꽃이 피고 젊어지고,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해서 그 주름이 잡히고 더 나아가서 삶의 시간이 없어져 버린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저희 젊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분들이 준 건지 저희가 가져간 건지 부모의 젊음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부모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울보가 된 우리 엄마, 마치 시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용기 내어 혼자 강연 들으러 왔습니다. 32살 김지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빠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위해 가족들이 이것저것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딸로서 착잡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실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오신 거네요? 네, 혼자 왔어요. 혼자. 엄마, 아버지가 저를 아시긴 해요, 혹시? 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년생이세요. 그럼 60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 60? 아직 50대 후반. 그래요. 아버지는 그럼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요, 집에 계세요. 집에? 네. 그래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진단 받기 전에 조금 뭐 그런 예우가 있었어요? 경도 인지 장애로 이제 계속 치료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병원을 바꿨어요. 하면서 이제 정밀 검사 다 하고 화요일 날 딱 진단 받았어요. 아버지는 어떠하세요? 오히려 아버지는 막 이게 뇌가 활성화가 돼야 나의 상황을 인지하는 거지. 저도 그렇지만 내 뇌가 피곤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어떠세요, 아버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딸들이랑 있으면 되게 행복해 하시고 또 혼자 있으시면 좀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딸 둘? 네, 자매 둘. 그럼 다 출가했어요? 동생은 집에서 있고요. 저는 이제 서울로 따로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할 힘도 없고 그냥 무기력해지거든요. 제 경우에는 되게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건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욕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고, 그게 사실은 인간이 준 죽음 상태라고 좀 봤거든요. 뭐 만나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게 너무 태어나서 가장 심각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딸들을 볼 때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는 되게 아직은 희망적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빠의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뇌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한대요. 첫 번째 지우는 게 뭐냐? 숫자를 지운대요. 그러니까 뇌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배가 폭풍이 일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뇌가 판단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숫자, 단순 메모리,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숫자를 먼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봤더니 뭘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은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받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거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뭐 자꾸 주려고 그래야지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거지 된다. 뭐예요? 추억이래요. 추억. 그러면 추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할게요. 감정적으로 좋았던 메모리, 이게 추억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만약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조금 더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은 뭐냐?
뇌가 안 좋아져도 기억할 것들을 지금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되게 좋은 건 되게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딸들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가끔만. 엄마하고 너무 많이 이러면 아버지가 더 아파버려. 아빠가 좋아하는 장소랑 아빠가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아빠는 요즘 저희랑 카페 가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 네. 카페에서 뭐 잡수는 거 좋아해요? 빵이랑 커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좋다, 좋아. 어쩌면 알츠하이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 끝까지 남길 거는 뭐예요? 태풍이 와서 버릴 거 버리고 끝까지 뭐 남기실 거예요? 그거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 같아요. 뭐 남기시려고 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버릴 것들은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그렇게 안 챙기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삶은 진짜가 남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리고 그때 꼭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비디오 찍어 놓으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나중에 아버지가 기억 더 희미해지셨을 때 그거 보면은 아버지가 딱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홈 비디오 많잖아요. 그럼 막 집에서 막 그런 거예요. 막 홈 비디오 아빠가 이렇게 막 제니 그러면 막 daddy 막 집에 막 뒤뜰 있고 막 하고 막 그 저기 수영장 동그란 거 해가지고 막 엄마가 아빠 수영장으로 밀어버리고 막 Jesus 하면서 막 그런 그 막 너무 자기네 집의 일상 비디오 너무 좋잖아요. 나의 어린 시절에 그 영상은 당연히 없고 그 뭐가 있나 봤더니 다 어떤 이벤트 한 날 사진밖에 없어.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꽃 들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약에 네가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저는 시간 여행이요. 그래서 어렸을 적 저도 보고 싶고 저보다 이제는 더 젊은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적 키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 한 적 있어요? 다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진짜 자기의 삶을 더 애정하게 된 나이.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빠, 우리 힘내자. 감사해요. 아빠가 우리 따님 같은 딸 둔 거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매우. 제가 지금도 말할 때 요 한쪽 귀는 안 들리거든요. 그 귀 수술이 뭐가 좀 잘못돼서 귀가 조금 안 들리기도 하고 디스크 저번 달에 터졌는데 아직은 다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당뇨 확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그 스파이크라는 걸 경험하는데 진짜 사람이 이게 완전 거꾸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가 겹쳐가지고 당뇨에 좋은 거는 식사하고 나서 30분간 걷는 거래요. 근데 디스크가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 짬뽕이 된 거예요. 두세 개가. 그래서 뭐가 일이 계속 안 되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이겨내려고 하는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겨내려고 하면 갑자기 힘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거꾸로지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겨, 이건 저한테 희망이 아니에요. 왜? 두려움을 이길 힘이 저한테 없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하세요. 두려움 이기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고, 근데 다만 때가 되면 조금 하기 싫어도 운동도 하고, 또 웃을 만한 얘기도 한번 듣고, 눈물 흘릴 만한 음악도 한번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이랑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듯이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김창옥 쇼 TV의 연령대가 엄청 젊어졌습니다. 전에는 50대, 40대 중후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봐보세요. 여전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30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전 젊은 남자들이 많아졌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 남자들은 다른 남자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 자기의 권위자였던 아버지가 자기를 권위주의자로서 대했거든요. 그래서 20살 이상 먹고 다른 남자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남자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직전에 있으신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